2015년, 그러니까 사실은 2014년 안전행정부, 지금은 행정안전부지만 그 당시 안전행정부에서부터 2014년 3월에 공무원연금의 개정이 시도됐었는데요. 그것이 우여곡절 끝에 1년 8개월 이상의 긴 기간을 거쳐서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됐는데, 이 그 개정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과거에 공무원이 기준소득 월액의 7%를 기여금으로 납부하던 것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이제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9%를 내겠죠. 기여금이 인상됐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금 지급률이 인하됐는데요. 평균 기준소득 월액의 1.9%를 연금으로 지급률을 받던 것을 2035년까지 1.7%로 단계적 인하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기여금을 인상하고 연금 급여를 낮추는 모수개혁이 됐습니다. 내가 이제 후반부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당초에는 이 안전행정부 하에 연금 개혁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모수개혁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정치적 이유로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청와대에서 반려되고 구조개혁으로 시도가 이루어졌다가 다시 이제 국회로 가서 다시 모수개혁으로 바뀌었죠. 그 내용은 이제 후반부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수급 조건이 되는 기간의 단축인데요. 이것은 이제 연금 급여가 적더라도 재직기간을 20년으로 산정하던 것, 말하자면 20년이 넘어야만 퇴직연금, 일시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10년 이상으로 낮췄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공무원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과거와는 달리 이제 공무원들께서 오랫동안 장기 근속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늦게 공무원이 돼가지고 퇴직할 때까지 이 20년을 못 채우는 게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액수는 상당히 줄어들겠지만 10년 이상만 근무하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됐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개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직기간 상한 연장, 그 이전까지는 최대 33년간 연금 기여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6년으로 연장됐고, 말하자면 이제 재직기간 동안 33년을 근무하면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던 것에서 이제 36년까지 기여금을 계속적으로 내야 되는 상한이 연장됐고요. 중요한 거,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연장됐는데요. 구체적인 이제 그 조건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65세 또는 법에 정한 퇴직 시점 후 5년 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경과 규정에 의해서, 지금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65세가 안 되더라도,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지만, 지금 현재 한참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퇴직 시점에 있어서 65세가 돼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민간 부문에서 이제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이지만, 퇴직 시점이 65세가 안 되잖아요. 공무원이 정년도 60세고, 그래서 대부분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시는 분들이 65세 연금 지급 개시 연령까지의 이 공백 기간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직 유족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나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자격 조건을 갖춘 그 유족이 퇴직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데, 퇴직연금의 70%를 받던 것에서 60%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부가 둘이 이제 살거나 또는 이제 자격 조건이 되는 미성년 자녀라든가 또는 장애 자녀 또는 직계 존속 중에 이런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의 입장에서 보더라면 70%가 상당히 그 우대 조건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60%로 낮췄는데, 그 개정 과정에서 당초에는 50%까지 낮추자. 왜냐하면 이제 분할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취지에 맞춰서 유족연금도 50%까지 낮춰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60%로 결정이 됐습니다. 201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서 주요 내용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분할연금이 신설됐다는 겁니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호 요건을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16년 1월 이후에 배우자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65세가 되었을 것, 이런 조건을 이제 갖춰야 되는데요. 이 분할연금이 이제 사실 여권 신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근데 이 분할연금이라는 꼭 뭐 그 여성인 배우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여성 공무원의 남성 배우자도 이제 받을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제 형평성의 문제는 없죠. 근데 이 분할연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그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근무 활동에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혼할 경우에 연금에 대해서도 분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금도 이제 하나의 그 퇴직 후에 중요한 재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할할 수 있는 수급권을 부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할연금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얘기하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유족연금과의 차이를 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분할연금 무조건 절반이 아니고요.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소송을 통해서 재판상 판결을 받으면 뭐 배우자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절반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한다면 배우자가 무조건 절반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30년 재직을 했는데 15년 동안은 미혼으로 근무했고 15년 동안 배우자랑 같이 살았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4분의 1에 해당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뭐 정확하진 않지만 무슨 얘기냐면 배우자였던 사람과 혼인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액의 절반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조건 절반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의 차이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분할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해도 분할연금은 지급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과 배우자가 이혼을 해서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됐는데 말하자면 퇴직연금 수급자였던 공무원이 사망하더라도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은 그 분할연금을 받게 된 권리가 있다는 거죠. 또 분할연금 수급자가 재혼해도 분할연금은 지급된다. A라는 공무원의 배우자 B가 분할연금에 수급을 한 다음에 다시 C라는 사람과 재혼을 해도 그 B의 분할연금 수급자는 여전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거는 재혼과 상관없이 권리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에피소드 중에 우스갯거리로 많이 나오죠. 분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분할연금은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환원된다. 이래서 A라는 공무원의 배우자 B가 이혼을 해서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됐는데 그 B라는 배우자가 중도에 사망하게 되면 그 분할연금은 다시 퇴직연금 수급자로 돌아옵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걸 보시고요. 여기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의 차이를 보시면 유족연금은 퇴직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자의 사망에 따라서 이 지급이 발생하지만 분할연금은 퇴직연금 수급자와의 이혼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고요. 그 지급 비율은
유족연금은 급여의 60%지만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족연금은 2개 이상의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분할연금은 2개 이상의 분할연금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어떤 배우자가 공무원과 결혼했다 이혼하고 분할연금을 받은 다음에 또다시 공무원과 결혼해서 다시 이혼하게 되면 2개 이상의 분할연금이 이론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